여러분은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철학적이고 때로는 답을 찾기 어려운 난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답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공한 기업가였고 원하는 것을 모두 가졌지만 어느 순간부터 깊은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나일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그는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 수많은 철학책을 읽고 심리학을 공부했지만 결국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양자역학을 접하게 되었고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양자역학은 단순한 물리학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존재하는지, 우리의 현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는 개념이 물리적 실체가 아닌 더 깊은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다는 사실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양자역학이 말하는 나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육체적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자역학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영상에서 다룰 핵심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찰자가 세상을 만든다. 어릴 때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집에서 혼자 있을 때는 온 집 안이 나만의 세상처럼 느껴진다. 아무도 없고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다.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오면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낀 적이 있지 않은가? 똑같은 공간인데도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행동이 달라지고 심지어 공간의 분위기마저 변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바로 관찰자 효과와 닮아 있다.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관찰자 효과란 어떤 현상이 관찰되는 순간 그 성질이 바뀐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중슬릿 실험이다. 이 실험에서 전자는 파동처럼 움직이지만 누군가가 그것을 관찰하는 순간 마치 내가 보고 있어 라고 하듯이 입자처럼 행동한다. 즉, 관찰자의 존재 자체가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는 과연 관찰하는 존재일까? 아니면 관찰당하는 존재일까? 만약 우리가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순간 그것이 변한다면 결국 우리의 인식이 곧 현실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도 내가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과거의 나는 늘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고민하던 사람이었다. 사회적으로 성공해야만 인정받는다고 생각했고 그 기대에 맞추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하지만 문득 깨달았다. 내가 내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곧 내 현실을 만든다. 내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믿으면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바라볼 것이고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그 생각이 나의 삶이 된다. 마치 양자의 상태가 관찰되는 순간 확정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이 깨달음은 우리의 일상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내거나 비판을 하면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자존감을 낮출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한 의견일 뿐이라며 흘려보낼 수도 있다. 같은 현실이지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 관찰자 효과를 삶에 적용하는 방법. 우리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현실을 만들어가고 있다. 내가 무엇을 믿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내 삶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할 방법을 찾아보자. 먼저 긍정적인 자기인식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아침의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보자. 나는 오늘도 성장하고 있어. 나는 소중한 존재야. 처음엔 어색할 수도 있지만 반복하다 보면 내 인식이 변하고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우리는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감정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실수를 했을 때 나는 실패자야 라고 생각하는 대신 이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게 뭘까 질문해보자.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 스스로의 삶을 더욱 긍정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평가에 따라 자신을 규정하고 행동한다.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이다. 외부의 시선에 얽매이기보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키우고 자신만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실을 적극적으로 창조해야 한다.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든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행동하면 실제로 그 방향으로 현실이 움직이게 된다. 이는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관찰이 현실을 만든다는 개념과 일맥상통한다. 우리가 매일 하는 생각과 행동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해 원하는 삶을 만들어가야 한다. 양자역학은 우리가 현실을 관찰하는 순간 그 현실이 결정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지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자신을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다. 나는 나를 불완전한 존재라고 볼 수도 있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고 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하는 방식이 곧 나의 현실이 된다는 점이다. 결국 우리는 단순히 현실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현실을 창조하는 존재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관찰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현실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창조할 책임을 진다는 의미일지도 모른다. 나는 하나인가? 여러 개인가? 우리는 흔히 나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몸, 하나의 마음,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 존재라고 말이죠. 하지만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중첩상태 개념을 적용해보면 우리가 아는 나라는 존재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이 공존하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을 떠올려보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상자 안에 든 고양이는 관찰되기 전까지는 살아있는 상태와 죽어있는 상태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기 전까지 우리는 수많은 가능성을 동시에 품고 있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과 선택들로 인해 하나의 정체성을 형성해왔지만 동시에 수많은 다른 가능성 역시 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한번 이런 경험을 떠올려 봅시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는 여러 갈림길을 동시에 떠올립니다. 이 길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 길을 선택하면 어떤 결과가 펼쳐질까? 즉, 우리는 단 한 가지 가능성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기 전까지는 다양한 가능성을 모두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중첩 상태를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고정된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결코 하나로 규정될 수 없는 유동적인 존재입니다.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야. 나는 리더십이 부족해. 나는 수학을 못해와 같은 자기 규정은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를 한 가지 가능성에만 가두는 행위일지도 모릅니다. 중첩 상태를 우리 삶에서 활용하려면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의 가능성이 아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한 번쯤 외향적인 행동을 시도해보는 겁니다. 나는 수학을 못한다고 생각했다면 조금만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의 고정된 나에 갇히지 않고 중첩된 다양한 가능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택을 할 때 더 열린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길을 선택하면 다른 길은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중첩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다른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는 언제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현재의 선택이 미래의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미 늦었어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적 관점에서는 우리가 어느 순간이든 새로운 가능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매 순간 새로운 나를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나는 단 하나의 고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이며 어떤 가능성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나의 현실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를 하나의 정해진 존재로 규정하기보다는 다양한 가능성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걸어온 길도 앞으로 걸어갈 길도 모두 동시에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 중 어떤 것을 현실로 만들지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사람들은 흔히 나는 독립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몸을 가지고 있고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이 말하는 얽힘이라는 개념을 보면 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개별성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환상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양자 얽힘 현상은 두 개의 입자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치 하나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입자의 상태가 변하면 다른 입자도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심지어 이 두 입자가 우주 반대편에 있어도 말이죠. 이 개념은 물리학자들조차도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독립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감정, 생각, 행동은 주변 사람들과 강하게 얽혀 있습니다. 누군가가 웃으면 나도 기분이 좋아지고 누군가가 슬퍼하면 나도 영향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말과 행동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타인에게 전달되며 결국은 우리의 삶 전체가 거대한 네트워크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하철을 타고 있는데 옆 사람의 기분이 몹시 우울해 보입니다. 말을 걸지 않아도 심지어 얼굴을 보지 않아도 우리는 그 분위기를 어렴풋이 느낍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환하게 웃으며 지나가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직관적인 연결, 연인 사이의 텔레파시 같은 느낌, 오랜 친구가 같은 생각을 동시에 하는 경험 등은 모두 우리는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존재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 얽힘 개념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분을 느끼든 어떤 생각을 하든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관계 속에서 더욱 깊은 연결을 만들어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 감정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감정은 주변 사람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과 친절, 이해를 베풀 때 그것이 단순히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 확산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의 말과 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작은 말 한마디가 타인의 하루를 바꿀 수 있으며 나의 태도가 결국 더 넓은 세상에까지 퍼질 수도 있습니다. 양자역학의 얽힘 현상은 단순한 물리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삶의 철학으로도 적용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 깊이 연결된 존재입니다. 개별적인 나라는 개념은 우리가 만들어낸 허상일 수도 있으며 실상 우리는 거대한 하나의 흐름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때때로 우리가 외롭다고 느낄 때 우리는 이미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연결이 단순한 과학적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보내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결국 우리 삶을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자유의지는 존재하는가? 우리는 삶에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어떤 옷을 입을지, 점심에 무엇을 먹을지, 그리고 더 큰 결정인 직업을 바꾸거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지 같은 선택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선택은 정말 우리가 자유롭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일까요? 고전 물리학에서는 결정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뉴턴의 법칙에 따르면 세상의 모든 사물은 원인과 결과에 따라 움직이며 마치 톱니바퀴처럼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돌아간다고 보았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사실상 이전의 원인들에 의해 이미 결정된 결과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 논리대로라면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물리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와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은 이러한 결정론적 사고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양자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완벽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자연의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는 무작위성이 존재하며 예측할 수 없는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만약 우리가 양자 수준에서 불확정적인 존재라면 우리의 선택 또한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이유도 단순히 정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미래가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은 새로운 길로 걸어볼까? 라는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것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뇌 속의 신경회로가 자동으로 결정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의식이 순간적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적 관점에서는 이 두 가지 모두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단순한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선택의 흐름 속에서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개념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이미 정해진 운명이라는 개념을 벗어나 자신의 선택이 실제로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미리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든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이지만 양자역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의식과 선택이 현실을 변화시킬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둘째, 선택의 순간을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맞는 걸까? 틀린 걸까? 고민할 때가 많지만 실제로는 맞고 틀림이 아니라 어떤 현실을 창조할 것인가의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선택의 순간에서 망설이기보다는 이 선택을 하면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했던 선택들이 우리의 현재를 만들었지만 동시에 현재의 선택이 또 다른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선택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양자역학이 말하는 자유의지란 단순히 나는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질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이며 우리의 선택이 실제로 미래를 형성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리는 결정이 예상치 못한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 나는 어디까지 나인가? 우리는 흔히 자신을 독립적인 존재로 생각합니다. 내 몸은 여기 있고 내 생각은 내 안에서만 존재하며 나의 행동은 나만의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의 비곡소성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이 생각이 단순한 착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비곡소성이란 어떤 입자가 특정 위치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도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양자얽힘 현상입니다. 두 개의 입자가 한번 연결되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상태 변화가 다른 입자에도 즉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나일까요? 내 몸의 경계가 나의 한계일까요? 내 생각은 오직 내 머릿속에서만 존재할까요? 어떤 날 문득 친구의 기분이 이상하게 느껴진 적이 있지 않나요? 혹은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이 걱정될 때 실제로 그들이 힘든 상황을 겪고 있었다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직관적인 연결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일까요? 사실 우리 몸도 이러한 비곡소성의 원리를 따르는 거대한 네트워크입니다. 우리의 세포들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전체적인 유기체로 작동합니다. 뉴런이 하나의 신호를 보낼 때 그것이 몸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의식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단순히 나만의 것이 아니라 주변과 연결된 더 큰 흐름의 일부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개념을 일상에서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서로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연결망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깊이 공감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낄 수 있으며 때로는 보이지 않는 직관적인 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비곡소성의 개념을 이해하고 나면 나는 어디까지 나인가 하는 질문이 더 이상 단순한 물리적 경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내 몸 안에만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주변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 연결 속에서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개념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나의 행동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주변 사람들의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주변도 밝아지고 내가 불안하면 주변도 긴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에너지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우리의 직관을 더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상한 예감이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더 넓은 정보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감각을 무시하지 말고 내면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셋째, 나를 넘어 더 큰 시야로 삶을 바라보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건 내 일, 저건 남의 일이라고 구분짓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모두 연결된 존재이므로 타인의 행복이 나의 행복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멀리 퍼져나갈 수 있으며 긍정적인 에너지는 계속 확산될 수 있습니다. 결국 나는 어디까지 나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나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더 큰 흐름 속에서 연결된 존재이며 나의 존재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세상 또한 나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는 어디까지 나인가? 질문을 나는 어디까지 연결될 수 있는가? 질문으로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내 삶이 단순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더 큰 흐름 속에서 의미를 가지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여전히 어렵고 복잡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 질문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양자역학이 밝혀낸 원리들은 단순한 물리학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관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창조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의식은 현실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정해진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중첩 상태에서 입자가 여러 가능성을 가지듯이 우리 역시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으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삶은 계속 변화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가능성을 선택하느냐가 나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서로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된 존재입니다. 양자 얽힘이 보여주듯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 행동은 단순히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과 연결되어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어떤 에너지를 발산하느냐에 따라 내 주변의 현실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미 정해진 운명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을 통해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양자, 불확정성의 원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가 단순한 기계적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앞으로도 과거에 얽매여 자신을 한정된 존재로 바라볼 것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무한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요? 여러분의 의식이 변화하는 순간 여러분의 현실도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리는 작은 선택이 예상치 못한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 답은 오직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